안녕하십니까. 2학기 연료체 실험 김기범 교수님 실험실 HVAC 시스템 실험을 맡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이지호입니다.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와서 HVAC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예비 보고서를 보시면 실험 목적을 제일 먼저 적혀 있는데 거기에 HVAC 시스템의 구동 원리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HVAC 시스템은 이 다음 페이지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하면 이게 뭐지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게 아니라 연력학 시간에 보셨던 그 습공기 선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영어로 말했을 때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래도 아직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쓰실 때 결과보고서 설명하는 부분에 그 읽는 법을 설명을 넣어놨으니까 그때 보시면서 그 보고서를 쓰실 때 참고를 하시고 보고서 쓰고 그 차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우선 HVAC 시스템의 구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 HVAC이 무엇인지 그냥 크게 풀어보면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대충 한글로 말하면 난방, 환기, 공기 조화 혹은 냉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래 사진은 HVAC 시스템을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찾다 보면 많이 보셨을 테지만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그런 생각 안 하실 텐데 왼쪽의 사진만 보고 HVAC 시스템이 자동차에만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적혀있는 글에도 설명하듯이 실내 및 자동차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내와 자동차에서만 사용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보면 유체 환경에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니까 너무 그 단편적으로만 찾아서 고정관념을 가지시 마시고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 이론을 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원래는 찾아도 오셔야 되고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절대 습도, 상대 습도, 건고 온도, 이슬점 온도, 엔탈피를 쓰라고 제가 적어뒀을 겁니다. 우선 절대 습도라고 하면 진짜 간단한 한 줄로 쓰면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 세제곱미터의 사각 육면체 면적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런 수증기 절대적인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절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보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보고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누고서 100을 곱한 값입니다. 밑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현재 지금 공기 중에 지정한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해당 기온, 예를 들어 실온이면 대충 한 25도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니면 더 가열이 되었을 때는 그에 맞는 50도, 100도의 기온이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다들 찾아보면 아실 텐데 그 수증기량을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어떤 퍼센트가 나올 텐데 그게 상대 습도입니다. 대부분 저 나중에 실험 장비에서도 보실 때도 상대 습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구 온도, 이슬점 온도, 엔탈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구 온도는 검색해 보시면 온도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원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저는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구 온도는 현재 기온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몇 도 몇 도 하는 게 다 공구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슬점 온도, 여기 적혀 있는 걸로는 일정한 기압에서 수분의 증감 없이 공기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응결이 일어날 때 대기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로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슬점 온도는 흔히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슬이 딱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네모난 비커에 뜨거운 수증기를 가득 넣어서 비커를 밀봉시킨 다음에 내부를 차갑게 만들면 거기에 이슬이 맺히게 되죠. 벽 부분에. 그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딱 그 점의 온도를 이슬점 온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탈피는 여러분 연력학 시간에 밑에 H는 델타 U분의 PV 식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서 공부도 하셨을 테고,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냥 그 인터넷에 있는 줄을 한 줄 빌려오면 내부 에너지와 부피 변화에 의한 일을 나타내는 에너지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험 순서, 그리고 실험할 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하다가 생기는 주의사항, 켤 때의 주의사항, 끌 때의 주의사항,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더 실험 진행하겠습니다. 실험 장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 장비에 여기 팬이 있고, 그리고 히터, 또한 가습기 밑에 연결되어서 수증기가 나오는 가습기가 있고, 그리고 컴프레셔와 연결된 냉각기, 압축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장비들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 각각 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공기가 들어오는 이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부터 공기가 들어와서 2번, 3번, 4번, 5번에 걸쳐서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각도기가 있는데, 이 각도기는 1번을 통해 들어온 공기가 5번을 통해 나갈 때 몇 퍼센트의 공기가 나갈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 저는 이 각도를 0도로 줘서 그냥 어떤 공기도 나가지 않고 100%의 공기가 내부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막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온도와 습도가 뜰 건데, 이걸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왼쪽에 있는 막대기가 습도 센서,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가 온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시겠지만 자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유압 센서여가지고, 여기서 유압 센서가 왜 필요하냐, 저희는 유속을 측정하고 싶은데 유속을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베르누의 원리를 이용하면 유속이 올라가면 그만큼 유압이 내려갑니다. 그걸 이용해서 위에 보이는 계기칸에 내려가는 유압을 측정하게 해서 이걸로 유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장비를 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 순서 첫 번째로는 전원을 켜야 됩니다. 전원을 키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이거 파워 키를 ON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온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팬을 켜야 되는데 팬은 여기 온을 누르고 4 정도의 스피드로 위치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원을 킨 채로 5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로는 보시면 이게 각각 아까 말한 1번부터 5번까지의 각각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다 같은 공기가 순환하는 건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평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측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팬을 켜놨기 때문에 여기 밑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팬이 움직이면서 내부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5분을 다 기다릴까 했지만 너무 긴 관계로 제가 뒷부분 어느 정도는 살짝 영상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온도와 습도 값들이 다 어느 정도 평형을 이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기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초기 220, 6, 7 그래서 225V에서 7V 왔다 갔다 하시는데 대부분 쓰는 전압은 225V이므로 225V라고 생각하고 측정을 하시고 초기 암페어는 0.1A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히터를 3분 동안 켜고 작동을 시킨 다음에 2분 정도 끄고 나서 그때 온도와 상대 습도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터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히터는 이 앞에 있는 히터와 뒤에 있는 히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앞에 있는 히터만 틀 생각입니다.
히터를 작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히터를 작동시키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히터에 열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온도 변화가 생길 테고, 그리고 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이 암페어 값이 바뀐 거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부터 3분 정도 타이머를 재서 지금 현재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 보시면 히터가 4번 정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공기가 1번부터 5번의 순서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4번과 5번, 1, 2, 3으로 온도가 변하는 걸 보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상대 습도도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분의 시간이 다 지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 정도 다시 히터를 끈 다음에 2분의 시간을 기다려 주겠습니다. 다시 2분 타이머를 맞추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2분의 시간이 지났고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지금 1번부터 32.3 그리고 데이터 값은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에서 어떤 값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순서로 가습기를 3분 동안 키겠습니다. 가습기는 여기 밑에 가습기에 연결되어서 구멍을 통해 이걸 하면 됩니다. 가습기를 켰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물방울이 약간 김의 형태로 수증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순환이 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습기를 켜게 되면 전체적인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특정 몇몇 부위에 상대 습도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오른 값들이 평형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론값과 이런 실험을 통해 나온 값들을 계산해 보는 것도 결과 보고서에 쓸 예정입니다. 이제 3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방금 히터와 마찬가지로 가습기 또한 3분 방금 이렇게 작동시켰으면 이제 끈 다음에 2분 정도 다시 기다려 줄 겁니다. 이제 막 3분이 다 되었습니다.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2분 동안 작동을 중지시킨 후 좀 평형 상태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2분이 지나고 나서 각 구간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서 적어두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 또한 제가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영상에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2분의 시간이 다 지났고 지금 나와 있는 저 값들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순서로 에어컨을 3분 동안 켜고 나서 다시 2분 동안 끌 겁니다. 에어컨은 컴프레셔 압축기를 킵니다. 컴프레셔도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이 3분의 타이머가 끝나가는데 마찬가지로 3분의 타이머가 끝나면 2분 동안 다시 중지시킨 채 2분 동안 기다렸다가 온도를 측정할 겁니다. 습도도 같이. 네, 막 3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2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 지금 지금 보이는 온도와 습도 값과 나중에 드리는 온도와 습도 값이 좀 다를 텐데 그 이유는 제가 따로 실험을 한번 더 해가지고 더 안정적인 값으로 드릴 예정이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를 쓰실 때는 지금 보이는 값을 쓰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는 값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계산이 필요하시면 그걸로 계산을 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2분의 타이머가 거의 끝나가는데 앞서 한 실험 방법과 마찬가지로 타이머가 끝나면 저 온도와 습도 값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막 2분의 타이머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장비를 통해서 실험하는 것은 모두 끝이 났고, 이제 장비를 끄고 나서 결과 보고서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를 끄는 방법은 여러분 키실 때와는 반대의 방법으로 펜 스피드 설정을 먼저 0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펜이 정지했을 때 펜을 오프, 그 다음에 이 파워 버튼 오프로 누르시고, 그리고 이 키를 오프로 바꿔주시면 장비가 확실히 정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실험 과정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실험을 하면서 실험 내용 및 순서를 설명드렸지만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제가 글로써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백 시스템의 전원을 켠 다음에 그때 초기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시고, 그 다음으로 히터를 3분 동안 작동시키고 나서 2분 동안 정지하여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건고 온도와 상대 습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습기와 에어컨 또한 히터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친 후에 건고 온도와 상대 습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측정한 실험 값들을 예상한 결과값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하기 위해서 습공기 선도의 그 값을 표시하고 표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습공기 선도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값은 상대 습도와 건고 온도인데, 건고 온도는 대부분 밑에 이렇게 세로줄을 통해서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는 이렇게 곡선으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30도라는 온도이다. 그러면 이 30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고 그에 맞는 여러분들의 상대 습도 값을 찾아내서 이쯤 위치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오른쪽에 수증기 분압 혹은 절대 습도,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듯이 습고 온도 혹은 오른쪽에 엔탈피 값, 이렇게 많은 값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낼 때 많이 하시는 게 SI 단위를 저희는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미터, 킬로그램, 도씨의 값을 이용하는데, 이걸 찾다 보면 다른 단위계로 된 습공기 선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되고 저희는 SI 단위가 표시된 습공기 선도를 이용하여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실험 과정에서 예상한 값과 그 이론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부피와 그 공기의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밀도는 1.2kg/m 세제곱으로 제가 제공 드릴 거고, 그리고 부피는 H백 시스템의 사각형이라고 간주하였을 때 바깥의 길이 그리고 안에 시스템의 길이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부피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기가 받은 에너지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줄값이 필요한데, 저희가 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흔히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H백 시스템에 전압과 전류값이 각각 나와 있으므로 그 두 개를 곱하면 전력 와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와트는 줄 퍼 세크이므로 저희가 시간을 곱해준다면 전력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력량 줄을 이용하여
저희가 뭐 엔탈피 값을 이용해서 비교하여서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론상 전기로 열을 구하는 전열기구의 효율은 100%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기계들은 효율을 구할 때 바깥으로 방출되는 열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하는데, 전열기구는 그 열을 이용해서도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효율이 100%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효율의 오차율이 생길 텐데, 그 오차율의 원인을 조사해 오시면 되는데, 그 원인 세 가지 정도. 힌트를 드리자면 비열과 시간과 단열에 관한 원인을 세 가지 정도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것은 비고 및 고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앞에 계산 과정과 같이. 그리고 두 번째로 냉방기, 컴프레셔 혹은 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그 냉방기를 작동시킴으로써 제습된 물의 양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에어컨을 작동하기 전과 후에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구하면 충분히 포화 수증기량을 통해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번은 각 측정 시점이라는 것은 뭐 가습기를 작동한 시점 혹은 뭐 히터를 작동한 시점, 이런 시점마다 일어난 변화, 전과 후를 측정하여서 그 변화를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여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과 자신의 견해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값입니다. 표를 작성하실 때 이 표를 전부 다 넣을 필요는 없으시고, 각각의 평균값, 뭐 초기값의 경고온도 5가지의 평균값으로 하나를 작성하시고, 뭐 상대습도도 평균값을 작성하셔서 표를 만드시고 습공기 선도에 똑같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실험
설명과 뭐 실험 방법, 결과 보고서 쓰는 법까지 설명이 끝났고 다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매일매일 확인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하실 때 그 이메일이랑 보고서 파일에다가 학번이랑 이름이랑 어떤 실험인지까지 써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